사람이 살기 좋은 환경 중 어떤 점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나요? 깨끗하고 맑은 공기, 인프라 시설이 가깝고 좋은 교통 환경에 혐오 시설이 없고 가격은 저렴하며 집 상태도 좋다면 너무나도 좋겠죠? 각자 개인마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은 다르겠지만 우선은 가장 대중적으로 생각하는 점을 정리해서 말씀해 드렸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 정말 간단하게 생각이 되지만 이런 모든 좋은 점을 부합하는 물건은 찾기 쉽지 않은 게 현실이죠. 하지만 오늘 이 영상을 보신다면 생각이 달라지실 겁니다. 촬영한 날 날씨가 조금 흐린 편이라 약간 어둡게 나왔지만 실제로는 엄청 밝고 좋은 곳입니다. 그 부분 감안하시면서 시청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집은 어디에 있을까요? 맞습니다. 바로 여기에요. 대지 135평에 건평 38평의 상태 좋은 2층 주택이고요. 현재 신권 상태지만 감정 가격 1,115만원에 진행 중입니다. 정말 공짜로 취득하는 것과 다름없는 상태에 땅땅정보통의 설명만 잘 들어주신다면 어려운 권리 또한 없는 상태니 오늘의 매각 물건 끝까지 잘 봐주시고 꼭 좋은 금액으로 낙찰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현장으로 내려가 조금 더 가까이 가볼까요? 안녕하세요. 현장의 생생함을 담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는 땅땅정보통입니다. 오늘의 집은 마을 입구에서 150m 정도 들어가시면 됩니다. 지금 제가 들어가는 곳의 도로폭은 4m 정도 되고요. 집과 붙어있는 도로부터 시작해서 마을의 전체 도로는 모두 국유지 정식도로로서 어떠한 시비거리도 생기지 않고요. 제가 집의 상세한 내용을 여쭤보러 마을 사람들과 많이 대화를 하면서 느낀 결과 정말 친절하게 잘 대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감정평가서에는 나타나지 않는 아주 중요한 내용들도 얻어왔으니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집 담벼락이 보이고 있습니다. 마당에는 나무들이 상당히 많은 상태고요. 마당 상태를 보니 빈집인 점도 단번에 아실 수 있죠? 대지의 면적은 446제곱미터로 135평이고요. 마당의 잡풀들을 잘 관리하신다면 정말 예쁜 집으로 탈바꿈할 것 같습니다. 주택의 경우 건평 127.24제곱미터, 38.4평이고요. 시멘트 벽돌조에 기와 지붕과 슬랍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용 승인일은 1987년도지만 집을 워낙 튼튼하게 지어놓으셔서 마을에서도 꽤나 유명한 집입니다. 조금 더 가까이 가서 함께 임장해볼까요? 임장하며 친해진 마을분의 도움을 받아 마당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집 내부는 현재 문이 잠겨있는 상태여서 확인은 못했습니다. 마당은 디딤석으로 마감을 해두셔서 사이사이 잡풀들이 자라있고요. 나무도 상당히 많은 상태입니다. 관리하려면 조금 피곤할 수는 있을 것 같네요. 거두절미하고 집 상태를 확인해 봐야겠죠? 마당에서 한층 더 높게 집이 있고요. 처마 상태도 삭거나 부서진 곳 없이 아주 깔끔한 상태입니다. 심지어 모든 창문 샤시 또한 교체가 된 상태입니다. 샤시도 살펴보니 이중창으로 시공을 하셨고요. 상태로 봐선 교체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습니다. 집 뒤편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집 측면과 뒤편으로 시멘트 담장과 돌담이 있고요. 뒤편으로 와서 상세히 살펴보니 아무래도 연식이 있는지라 페인트의 까짐과 오염은 조금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는 수리축에도 들지 않을 것 같아 보이네요. 난방은 유류 보일러를 사용하시고 취사는 LPG 가스로 하고 있습니다. 가스 배관 상태도 좋은 편이고요. 뒤편으로 보일러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마당에 나무도 많아 직접 관리한다면 조금 힘들 순 있지만 프라이버시 보호의 목적도 있으니 그냥 두셔도 상당히 괜찮을 것 같네요. 그리고 다시 현관문 쪽으로 오시면 보통의 집에서는 볼 수 없는 주춧돌이 있습니다. 적혀있는 한자로 보니 정초, 일본 오사카시, 조강은이라고 적혀있네요. 그리고 아래쪽으로 1987년 5월 10일이라고 쓰여있네요. 건축물 대장상에 적힌 최초 건축주분과 성씨가 같은 걸로 봐선 가족관계로 추정이 됩니다. 일단 집에 저런 주춧돌은 정말 오랜만에 보는데요. 건축주분의 프라이드가 확실히 눈에 보이는 것 같습니다. 거실 창문 쪽 샤시도 상당히 좋다는 게 느껴지시죠? 에어컨 실외기도 보이고요. 주택 앞으로 조그마한 텃밭도 있습니다. 2층은 집 외부에서 올라가는 계단은 없고요. 집 내부에서 이동이 가능하게 설계됐습니다.
반대편 뒤로 오시면 보일러실로 추정되는 공간이 보입니다. 건물 외벽 상태도 좋고 땅도 넓고 가격대로 1115만 원에 진행되는 중이니 아주 좋은 상태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항공 영상으로 이동해 조금 더 상세히 살펴볼게요. 1층의 면적은 82.84제곱미터로 25평이고요. 2층의 경우 44.4제곱미터로 13.4평입니다. 그렇게 해서 전체 건물 면적은 38.4평이 됩니다. 옥상은 보시는 대로 기와 지붕과 슬라브 형태의 지붕이 같이 있고요. 테라스 공간이라 봐도 무방하고 아주 넓은 사이즈입니다. 주변 다른 주택들에 비해 확실히 다른 점 보이시죠? 조금만 수리한다면 새롭게 신축했다 해도 믿을 것 같은 느낌이 물씬 듭니다. 그리고 마당엔 우물도 있고요. 나무가 상당히 많아 밖에서 거실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면 담장과 철구조물은 녹이 많이 슬어 교체 작업을 한번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대지 경계면과 주위 환경 체크해 보겠습니다. 대지의 경계면이고요. 대지의 면적은 135평입니다. 대지 경계 쪽으로 다른 주택이 침범하거나 집이 다른 분의 대지 경계를 침범하지도 않습니다. 확실히 대지 경계를 측량해서 건축을 하신 것으로 보여지고요. 마당 속 우물의 위치는 대략 이쯤이고 현재 사용이 가능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물 말고 마당에 수도 또한 있는 상태니 꽃에 물 주시는 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듯 하고요. 지금 노란색 네모박스가 주택의 경계면이고 대지 경계 내에 잘 들어가 있는 상태에 뒤편으로 보일러실이 있습니다. 내부는 확인하진 못했지만 옥상의 방수 상태나 기와의 상태 등을 미루어 보아 누수는 없을 것 같고요. 설령 누수가 있다 하더라도 그리 심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과 같이 주택의 샷시 모두 교체된 상태에 장기간 비워진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그럼 주위 환경 체크해 볼까요? 오늘의 집이 위치한 이곳은 전라남도 진도군 고군면 향동리라는 곳이고요. 주위로는 단독주택과 농경지, 상가 등이 혼재하는 지대로서 주위 환경은 보통인 상태입니다. 바닷가까지는 자차 이용 시 5분 정도 걸리는 위치에 있고 진도군청까진 자차로 20분 정도 걸립니다. 마을에 축사 등 혐오시설은 없는 상태에 마을은 산에 둘러싸인 분지 같은 느낌이 들고 있어 바닷바람이 그리 강하게 불지 않는 편입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으론 마을의 규모가 생각보다 큰 편이라는 점과 마을에서 잘 지어진 집으로 알고 계시는 경우가 많아 입주하신 초반에는 마을분들의 관심을 다소 받을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위성지도를 보며 매각 물건의 상세한 위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곳이 오늘 매각 물건의 위치고요. 진도 군청까진 자차로 20분 정도 걸립니다. 주변으론 해남과 완도, 목포 등이 있으며 전남 쪽에 거주하시거나 아예 거처를 옮겨 오랫동안 거주하실 의향이 있으신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조금 더 확대를 시켜보게 되면 아래쪽 가계 해수욕장까진 자차로 5분 정도 소요되며 용호항과도 가깝게 위치합니다. 용호항에서 제주도로 가는 배편은 없으며 진도항을 이용하시면 제주도까지의 접근성도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제주도는 땅값이 무척이나 비싼 편이니 꽁 대신 닭이라는 느낌으로 접근하시더라도 후회는 없으실 위치입니다. 마을 앞으론 구례군에서부터 시작되어 진도까지 연결된 18번 국도가 있고요. 도로 상태도 좋은 편이고 들어오실 때 해안드라이브 느낌도 물씬 풍기니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마을의 주변으로 말씀드린 대로 산들에 둘러싸인 분지라고 보시면 되고요. 주변 산들의 이름은 덕신산, 첨찰산, 죽재산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산들에 둘러싸여 있다 보니 바닷바람을 막아준다는 장점이 있지만 산에 둘러싸여 있어 해가 지기 시작하면 다른 곳보다 먼저 어두워진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전경에는 다른 곳처럼 햇살이 아주 잘 들어오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마을의 이름은 별로도 없는 것 같고요. 가까운 거리에 버스 정류장이 있고 마을의 앞으론 향동천이 흐릅니다. 가구 수는 다른 마을에 비해 다소 많은 편이며 여기에 있는 집들 중에서 오늘 함께 보신 집이 가장 좋다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의 도로는 지금처럼 대부분 국유지 정식도로이며 도로 사용으로 인한 분쟁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집으로 조금 더 가까이 가서 확인해보면 대지 경계면이 살짝 앞으로 나가 있는데
다른 집을 확인해봐도 조금씩 밀려 있습니다. 그러니 대지 경계는 항공 영상에서 제가 그려드린 대로가 맞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매각 물건의 상세한 내용 설명드리겠습니다. 사건 번호 2022 타경 1565 매각 물건 번호 1번입니다. 혹여나 입찰하실 구독자분들이 계신다면 입찰 용지에 물건 번호 꼭 기재하셔야 합니다. 소재지는 전라남도 진도군 고군면 향동리 1313-2번지, 감정 가격은 1115만원에 평가됐고요. 현재 신권 상태로 최저 가격 또한 동일한 상태입니다. 매각기일은 2023년 1월 30일 월요일 오전 10시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진행됩니다. 매각 현황은 토지만 매각이지만 사실 조금만 쉽게 생각해 본다면 알기 쉽습니다. 건물만 매각인 경우에는 낙찰자가 을이 되지만 토지만 매각인 경우 낙찰자가 갑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물건의 경우 사용하지도 않고 비워둔 집이 경매로 나왔고 차라리 같이 나왔으면 현 소유자에게 도움이 됐겠지만 지금 이런 상태로 토지만 나온 경우는 오히려 건축주에게 더욱 불리한 상황입니다. 집과 땅이 경매에 넘어갔다는 뜻은 자금 상황이 좋지 않다는 점이고 물건 번호가 붙어 있다는 뜻은 소유자가 보유한 다른 부동산과 동산이 모두 경매 처리됐다는 겁니다. 그러니 보통 이런 경우 건물 소유자가 건물을 헐값에 넘기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만약 건물을 넘기지 않는다면 법정지상권이 발생해 토지 소유자에게 월 얼마씩의 지료를 납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지료를 납부하지 않는다면 지료 미납의 이유로 지상권은 소멸하고 여태까지 받지 못한 지료를 이유로 경매 처리해버린다면 자연스럽게 건물은 낙찰자의 소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집이 필요 없으신 분께서는 철거 소송을 진행하실 수도 있고요. 그럼 건물 소유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곤란해집니다. 그러니 숨겨진 임차관계가 없는 토지만 매각일 경우엔 건물의 소유자와 협의 없이 한번 덤벼봐도 잃을 게 없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대지의 면적은 446제곱미터로 135평이고 건물의 연면적은 127.24제곱미터 38.4평이 되겠습니다. 대지의 용도지역은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이고요. 구조는 시멘트 벽돌조에 슬라브와 기와지붕으로 이루어져 있고 건물의 주춧돌에 적힌 사용 승인날은 1987년 5월 10일입니다. 토지 및 건물 현황 보시면 매각으로 진행되는 토지는 한 필지고요. 지목은 대지, 면적은 134.9평, 135평이라 보시면 되고요.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가 불확실하다 판단했기 때문에 감정평가 금액 그대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어떠한 계기로 내용이 바뀌게 되며 법정지상권 성립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현황 위치 및 주변 환경 보시면 전라남도 진도군 고군면 향동리 소재, 향동리 마을회관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단독주택 농경지, 상가 등이 혼재하는 지대로서 주위 환경은 보통시 되고요. 기호 1번에서 4번까지 차량 접근 가능하며 제반 교통황은 보통시됨이라 적혀 있는데 기호 1번에서 4번은 매각으로 진행되는 모든 물건들을 포함한 겁니다. 지금 소개해드리는 물건은 기호 1번입니다. 기호 1번은 부정형 완경사지로 단독주택 건부지로 이용 중입니다. 참고사항 보시면 시멘트 벽돌조 슬라브 및 기와지붕, 2층 주택과 우물, 수목 등이 소재하나 탐문조사 및 일반 건축물 대장상 타인 소유 조율덕으로 조사되어 평가 제외한다 적혀 있는데 제가 현장에 가서 실제로 탐문조사 해보니 대장상에 올라온 이 두 분은 최초 건축주로 판단이 됐고요. 건축주가 건축한 뒤 현재 소유자에게 매매화를 진행하셨습니다. 현재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며 건축물의 불법적인 상황은 없으나 미등기 상태입니다. 하지만 지금과 같이 불과 이틀 전이죠. 1월 17일에 법률 제16913호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실제 소유자의 명의로 변경된 상태입니다. 건물의 불법적인 상황은 없기 때문에 건물 소유자와 원만한 협의 후 등기 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보시면 절대로 감정평가서만 믿어서도 안 되고 인터넷 지도로 대충 임장하시는 것도 안 됩니다. 모든 내용들은 현장에 정답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현장 임장은 중요하다는 점 꼭 생각해 주시고요. 인터넷 뒤적거려서 찾은 정보들을 믿고 입찰하시면 안 됩니다. 임차인 현황 보시면 이모 씨가 전입신고된 상태인데
전입일자가 1982년도입니다. 말도 안 되죠? 사용 승인 날이 1987년도인데 사실상 허위 임차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제시외 타인 소유 주택 소재하며 현재 공가로 거주자 없는 상태에 전입세대 열람내역서상 등재된 세대주는 채무자 겸 소유자의 배우자로 조사됐습니다. 만약 건물에 어떠한 권리를 주장한다면 임대차 계약서 원본과 실제 보증금이 오갔던 흔적들을 증빙해야 합니다. 근데 1982년도에 전입한 사람이 임대차 계약서와 보증금 또는 월세 내역을 증빙할 확률은 제로입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토지 등기부 보시면 2007년도 12월 20일에 소유권 이전이 발생했다 적혀 있고요. 등기 원인날을 보시면 1995년 3월 20일로 적혀 있습니다. 큰 관계는 없는 내용이지만 확실히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 말씀드렸고요. 바로 아래쪽 2019년 11월 11일에 설정된 근저당권 2억 9천만 원이 말소기준 등기가 되며 아래쪽에 돈을 빌려주며 설정된 지상권 등은 모두 소멸됩니다. 그러니 권리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는 매각물건이 되겠습니다. 혹여나 이 물건을 입찰하실 분들께서는 꼭 임장 가서 집을 조금 더 상세히 둘러보시길 추천드리고요. 먼 길을 임장하러 가시더라도 절대로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이로써 경매물건에 대한 설명은 끝났고요. 지금부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임장과 충분한 고민 후 금액 결정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전국에 값싸고 좋은 물건들로 찾아올 테니 전국에 저렴하면서 좋은 매각 물건을 찾으실 때는 땅땅정보통을 찾아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신다면 누구보다 빠르게 확인이 가능하니 부탁드려요. 추가로 멤버십 운영도 하고 있으니 더 좋고 많은 혜택을 원하신다면 멤버십 가입도 부탁드려요. 모두 좋은 하루 보내세요.